옛날에 대박 이렇게 막 외치던 그런 영상들 아마 다 내리기 시작할 거고, 최근 2, 3년간 한 번씩 그렇게 해먹었던 브랜드들 다 망하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런 대박을 외치는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딜레마, 대박을 외치던 본사들의 그 후라고 지어봤습니다. 상담이 많이 옵니다. 특히 얼마 전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대박이라고 외치던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점주들이 와요. 폭망해서 합니다. 폭망해서. 대안이 없어요. 이미 지금 뭐 영어까지 다 끌어쓴 상태라서 속수무책입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오땡집 점주인데 처음 6개월은 1,000만 원 정도 가져갔는데 3,0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안 남습니다. 내가 8땡도 점주인데 처음 8,000만 원 찍었을 때는 1,500 정도 가져갔는데 5,000 찍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매출을 올리는데도 안 남는 것도 웃겨 죽겠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8땡도 서울 땡땡땡점 거기 점주 같은 경우는 상담을 와서 하는 얘기가 초기 자본금을 1억 5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창업 비용을 2억 정도 든다는 소리를 듣고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40평짜리를 오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4억 2천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증금 1억에 권리금은 없고 월세는 600, 시설 설비 비용 2억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한 거죠. 근데 별도 비용이 하나씩 늘어가지고 결국 2억 7천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7천만 원이 없댄 거죠. 그렇게 4억 2천,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 들어간 3억 이상이 증발되기 직전인데, 더 문제는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억 중에서 정상적인 대출은 2억, 나머지 1억은 제2금융권에다가 주류대출도 다 연결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고깃집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자가 높고 원금도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임대료와 인건비와 대출 관련 비용이 급증해가지고 지금 다 털고 나와도 빚장애가 될 판인 겁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 유망했던 멀쩡한 사람이 평생 모은 1억 5천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다시 평생 모아야 갚을 만한 빚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든 진짜 제대로 된 악덕업자일까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아마추어였구나. 장사로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사업으로는 정말 아마추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악덕이었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고 몰랐을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진짜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평식에 손을 댑니다. 평소에 부담 없이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빵이라든지 저가 치킨, 저가 커피, 피자, 햄버거. 이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입소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파리바게뜨 뭐 유튜브로다가 막 대박입니다 이렇게 한 거 봤어요? 메가커피 대박입니다 봤습니까? KFC 유튜브에서 KFC 해서 성공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눈앞에 브랜드 간판 걸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평소에 먹는 거고 믿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가 대박이고 뭐 홍보고 안 합니다. 플레이스 안 해요.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뭐 톱스타를 기용하는 정도?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권을 작게 하는 장사예요. 상권을 아주 작게, 그 동네 사람들만 잡는 거지 옆 동네 사람까지 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옆 동네는 파리바게뜨가 또 있어, 메가커피가 또 있어요. 옆 동네는 정확히 정해진 세대수, 배우, 단지, 세대 이런 거 정확히 보고 그 정도 매출 목표로다가 오픈을 해요. 파리바게뜨, 메가, 서브웨이 뭐 이런 거 유튜브로 홍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뜬 브랜드들은 동네 장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등장부터 하루에 뭘 팔아서 몇백만 원을 판다고 하고 한 달에 수억 매출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A급짜리가 아니라 B급, C급짜리인데도 막 됩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매출, 그 손님들, 그 동네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거죠. 처음에 내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수억 원 매출 나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동네 사람도 오지만 다 온 거죠. 이유상권을 넓게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객력이 있는 곳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소문이 퍼졌거나 이렇게 들어간 본점이나 초기 가맹점들은 상권을 아주 넓게 희소성 있게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장사를 하는 건데, 그 다음 들어가는 초보들은 그런 상권과 그런 희소성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반짝하다가 동네 사람들 한 번씩 돌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체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출 정체기가 오면 버틸 수 있는 고정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항상 고점 매출에 비례한 고정비를 쓰게끔 픽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낙지볶음을 팔든 닭갈비를 팔든 그 메뉴들로 승부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권이 넓게 장사해야 되는 브랜드들에게 경쟁자들이란 건 단순히 나랑 똑같은 메뉴를 파는 무슨 낙지볶음집이나 닭갈비집이 아니라 그 저녁에 외식하는 성격의 집들이 모조리 다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유효 상권이 진짜 넓고 집객력이 있는 상권의 그 입지가 아니라면 그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자리, 조금이라도 뭐 면도 좀 더 넓고 더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조금 더 괜찮고 이렇게 괜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과 입지에 좋은 데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초보 창업자들한테 눈탱이 아닌 눈탱이를 치게 되는 거예요. 얍삽하게 진짜 다 합쳤을 때 들어가는 창업비용은 얘기 안 하고, 일단은 보편적으로다가 그 매장을 보기 전에 들어가는 창업비용 알려주고 가맹계약부터 시켜, 점포계약부터 시켜버려요. 진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다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까지 다 얘기하다간 도망가니까, 지금 2억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들어가면 2억 7천 듭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약부터 해서 코 끼워놓고 시작하고 하나씩 그때부터 별도 간판 그 뒤에 하나 더 들어가면 또 돈 들어가요. 나중에는 본사 입장에서도 또 추가로 들어가면 염치가 없으니까 밑에 직원 시켜가지고 설명하게 만들고, 어째 돈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계속해서 별도해서 늘려가는 창업 비용, 이렇게 창업을 시키는 거예요. 본사들도 자기들도 지금 계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미 그 많은 가맹점들 관리하고 영업하고 그런 인력 세팅까지 끝냈기 때문에 가맹점 출점이 멈추는 순간 자기들도 죽는 거고, 일단 계약부터 도장 찍어놓고 계약금 집어넣게 하고, 그 가맹점주들 그 뒤는 그 뒤일 뿐인 거고, 결국 영혼까지 끌어모은 점주들은 초창기 오픈빨로다가 현금을 돌리지만 이미 영끌을 해가지고 다 쓴 상황이라서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적자 폭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냥 폭망,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지 같은 자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돈이 좀 들어도 여기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빚 내서 지금 돈을 다 썼어. 이런 악순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튜브로다가 수억 원씩 그렇게 홍보했던 그 프랜차이즈들, 거기도 교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 대박 그렇게 막 외치던 그런 영상들 아마 다 내리기 시작할 거고, 최근 2, 3년간 한 번씩 그렇게 해먹었던 브랜드들 다 망하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런 대박을 외치는 브랜드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대박 브랜드 교체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체된 브랜드 대표들은 또다시 또 다른 브랜드로다 그렇게 또 나올 거고, SES 인기 떨어지면은 핑클 나오게 하는 거고, 핑클 또 인기 떨어지면 소녀시대 만들어 나오면 되는 거고, 소녀시대 끝나면 2NE1 나오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교체되는 점주들이 문제인 겁니다. 초보들, 그렇게 망하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시는 그 초보들, 본사들은 이미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들어갔을 거고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물간 그 브랜드 가맹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미 버린 카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한 매장들이 이제 서서히 죽든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망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질질 끌면 더 문제거든. 이미 얼추 그렇게 나간 브랜드들 교체가 시작됐고요, 새로운 브랜드들을 들고 나오는 본사들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튜브로 홍보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나오면 자기한테 이 비수를 꽂힌단 말이에요. 악덕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미지도 불식시켜야 돼.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미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고 가맹점 수익의 한계가 명확한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오픈돼서 성공할 수 있는 집객력이 좋고 유효상권이 넓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은 한정적이고, 게다가 본인들도 사업이 확장되면, 회사가 커지면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오픈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주지 말아야 될 그런 지점까지 다 내줘버렸으니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 결국 그렇게 또 오픈한 초보 가맹점들만 문제인 거죠. 모쪼록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창업 준비하십시오. 이상 차플직이었습니다.